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좀 위주로 과목 소개랑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교재는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원서랑 번역본 둘 다 있기는 한데 둘 중에 어느 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해서 보시면 되고 좀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성적 평가가 제일 중요하겠죠. 학점을 어떻게 받는지. 그래서 중간고사 35%, 기말고사 이게 40%인데 기말고사 40%, 퀴즈 20%, 출석 5%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기말고사를 좀 더 비중을 높게 했는데 뭐 중간고사 좀 못 봤다고 기말고사 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뒤집어 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높여놨고요.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작년에 제가 해석학 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퀴즈를 이번에는 넣어놨습니다. 과제 대신에. 왜냐하면 과제로 제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보고 베끼고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렇게 스스로 풀어보긴 하셨겠지만 그래서 과제 대신에 퀴즈로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. 퀴즈 보는 거 당연히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출석도 5%가 들어가 있고. 그래서 먼저 시험 얘기를 하면은 시험은 저희가 75분 수업이기는 하지만 뒤에 5분을 더 활용을 해서 80분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. 8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. 시험 보기에는.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80분이 좀 짧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에 따로 시간을 내기에는 또 각자의 스케줄이 다 있으니까 뭐 과외든 뭐 알바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수업도 있고 그래서 시험은 그냥 이 수업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.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날짜는 제가 임의로 8주차랑 6주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이날 시험이 안 되는 분은 없겠죠. 어차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시험 날짜는 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그냥 이날로 고정을 하겠습니다. 혹시 이날 안 되시는 분 있나요? 없겠죠. 있나요? 없죠. 네. 그래서 시험은 이때 수업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A4 용지 한 장에 컨닝 페이퍼를 제가 준비해도 된다라고 썼는데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시험 책에 있는 내용의 뭐 정리라든지 증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잘 안 풀렸던 문제의 뭐 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뭐 이 수업 자료라든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.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써왔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한 장 써올 수 있게 하면은 그래도 한 장 채우려고 공부는 하겠죠. 뭐라도 써올 테니까 한 장 남들 다 써오는데 안 써오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뜻으로 한 거고 뭐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면으로 써도 되냐. 당연히 양면도 상관없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에다 쓴 거를 되게 작게 넣어서 뭐 한 장을 가득 채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. 뭐 인쇄해와도 상관없고 뭐 직접 쓴 것도 상관없습니다.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컨닝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잘 보진 않아요. 그냥 여기서 감독을 할 텐데 이렇게 가끔 2장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2장 안 하겠죠. 1장 정도면은 또 빼곡하게 적으면 충분하니까. 그래서 이거 제가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심껏 1장만 준비해서 또 네. 어차피 뭐 만약에 2장을 여러분들이 몰래 써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죠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잘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한 거는 뭐 시험 다가오면은 제가 또 뭐 어떻게 뭐 하겠다. 뭐 이거는 변한 건 뭐 시험 시간이랑 날짜는 변하지 않는데
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은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뭐 기출 문제라고 하죠. 그래도 작년에 제가 똑같은 과목을 했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수가 있죠. 뭐 작년에 쓰던 책이랑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큰 내용은 똑같습니다. 어차피 해석학 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아마 많은 책을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예제, 뭐 연습 문제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. 뭐 책을 쓰는 사람도 어차피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뭐 연습 문제 이런 걸 내기가 힘드니까 다 비슷비슷해요. 그래서 기출 문제라고 뭐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냈었던 문제들을 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냈던 문제를 그 아이캠퍼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나 이런 것도 되게 수강생 입장에서 뭐 정보가 없으면 좀 되게 불안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책에 있는 정리 증명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책에 있는 정리 증명 이런 거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문제 푸는 거 그 정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위주로 내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아무 정보가 없으면은 좀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좀 적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썼던 자료들을 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제가 공개를 안 하면은 또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은 문제를 얻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공정하지가 않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문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뭐 문제 풀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내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험 문제나 뭐 강의 자료나 뭐 과제로 냈었던 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뭐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뭐 이런 거는 잘 아실 테니까 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한 장을 준비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책에 있는 정리를 뭐 똑같이 증명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되겠죠. 뭐 중요한 정리의 증명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오실 테니까 거기다가 써오면은 사실 그냥 베껴 적는 거밖에 안 될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덜 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퀴즈는 제가 4번 본다라고 했는데 뭐 날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. 어차피 저희가 수요일 날밖에 대면 수업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일에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번을 보는데 퀴즈 보는 시간은 수업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보도록 할게요. 12시 5분부터 15분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15분 안에 풀만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또 12시에 바로 시작하면은 뭐 조금 늦게 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와서 좀 정리 좀 하고 뭐 그러고 보면은 좋으니까. 그래서 퀴즈 문제는 직전 시간까지 배우는 걸로 이렇게 누적해서 보는 건 아니고 전범위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한두 문제 직전 시간에 배운 거에서 출제를 하는데 퀴즈 문제에서 일부를 시험 문제에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퀴즈 문제 그냥 뭐 맞든 틀리든 그냥 넘어가지는 말고 그거를 좀 잘 뭐 맞았으면은 뭐 어차피 뭐 맞았으니까 뭐 더 잘 공부를 안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뭐 서로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. 증명을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틀렸으면은 당연히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 어쨌든 퀴즈는 제가 이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과제에 대해서 뭐 과제 제가 내지는 않는데 책의 연속 문제가 그래도 한 장마다
한 10개씩은 있습니다. 뭐 1.2절 끝나고 10개, 뭐 1.3절 끝나고 10개 이 정도 있는데 책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모든 연습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 풀지는 당연히 못할 텐데 그래도 연습 문제나 예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제가 퀴즈에서도 시험 문제 낸다고 했고 과제 제가 따로 여기 이 성적 평가 항목에는 없긴 하지만 책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여기 있는 거를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해석학 1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. 지금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미적분학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 좀 연장선상에 많이 있습니다. 뭐 적분 계산하거나 뭐 좀 복잡한 함수 미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이어서 약간 익숙한 면이 있는데 해석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. 뭐 진짜 계산을 많이 하거나 뭐 미분 적분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뭐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좀 따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출석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출석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좀 뭐 늦게 오더라도 뭐 수업 끝나고 뭐 수업 왔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제가 그냥 다 출석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따로 지각 처리는 안 하고 되도록이면은 출석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많이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학칙상 결석이 4분의 1이 넘어가면은 F학점 받는 건 이거는 제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출석을 조절하시되 4분의 1을 넘기면은 안 됩니다. 이거는 제가 학기 말에 성적을 여러분 뭐 부여할 때 뭐 A든 B든 이런 거 부여할 때 결석 일수가 많으면은 F학점에서 제가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결석까지는 제가 이유를 안 묻고 뭐 감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결석하셔도 됩니다. 뭐 결석할 이유는 많죠. 나중에 축제 기간 되면은 당연히 그때도 결석을 계획하실 거고 시험 기간 때 돼서도 뭐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많다 싶으면은 뭐 결석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전날 열심히 뭐 놀아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2번까지는 제가 묻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파서 못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. 뭐 감기에 걸리거나 뭐 요즘은 뭐 코로나 얘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뭐 아픈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저한테 뭐 수업 전에만 얘기를 해주세요. 뭐 아파서 못 가겠다. 그럼 제가 이거는 이 2번 결석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을게요. 대신에 뭐 진단서나 뭐 이런 거도 뭐 굳이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. 뭐 그 정도는 서로 믿어야 되니까 뭐 진짜 병원에 갔다는 증빙을 진짜 하고 싶으면은 뭐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꼭 필수는 아니니까 그냥 아파서 못 왔다라는 거를 수업 전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. 수업 전까지.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뭐 사실 어제 못 갔는데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수업 전까지 뭐 아파서 아니면 뭐 다른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거는 이 2회 결석에서 포함은 안 시키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뭐 학기 말에 제가 총점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35점 만점으로 변환을 해서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할 텐데 거기다가 뭐 0.35 곱하고 기말도 뭐 100점 만점 시험이니까 0.4 곱해서 하고 출석도 제가 총 100점 만점에서 0.5점을 결석 한 번당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
뭐 작으면은 당연히 작은 점수기는 하지만 학기 말에 제가 성적을 부여하다 보면은 애매하게 끊기는 라인이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좀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점수를 뭐 A뿔부터 이렇게 좀 주다가 한 50점 뭐 근처에서 갈린다. 그러면 당연히 0.5점 차이로도 갈릴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출석은 제가 뭐 이렇게 깐깐하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점수에는 들어가니까. 그리고 결석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기는 하죠. 뭐 4분의 1 초과면 당연히 F긴 하지만 근데 결석도 엄청 많이 하고 퀴즈 점수도 안 좋고 시험 점수도 안 좋으면은 제가 성적을 좀 잘 부여하기가 좀 그렇겠죠. 인간적으로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출석 거의 안 하고 뭐 시험도 잘 보고 퀴즈도 잘 봤다. 그러면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점수를 학점 같은 거 안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뭐 결석도 많이 하고 수업 태도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학기 말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게 이게 플립 러닝 수업이니까 절대평가입니다. 절대평가. 그러니까 아마 절대평가 아니 상대평가면은 A학점이 50%인가 뭐 그런 거로 아는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정말 다 잘했다라고 하면은 뭐 학점을 잘 줄 수도 있고 다 못했다라고 하면 다 못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절대평가라고 하면은 이제 암묵적으로 학점을 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죠. 저도 당연히 그거는 감안을 하긴 하는데 아까처럼 결석을 너무 많이 했다. 근데 뭐 다른 퀴즈나 뭐 시험 성적이 조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상대평가로 해서 그거는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시험에서 얘기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으면은 F학점을 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0점이랑 안 본 거랑은 당연히 다르겠죠. 와서 그냥 백지 답안지 내는 거는 뭐 어쨌든 보고 0점 받는 거니까. 뭐 그거는 뭐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내 맘대로 안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제가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기는 하니까.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휴강하는 날이 조금 있는데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당연히 아마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이날도 당연히 휴강하고 5월 15일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니까 휴강입니다. 휴강하는 날에는 제가 사전에 월요일에 제가 업로드하는 것처럼 따로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휴강하는 날에는 뭐 당연히 강의실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잘 보고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휴강하는 날에는 제가 다 출석 처리를 하니까 대신에 그 녹화한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. 녹화한 영상을 제가 이런 거 다 유튜브 뭐 예전에는 그냥 파일을 그 아이캠퍼스 같은 데다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일 용량도 크고 뭐 오래 걸리고 해서 그냥 뭐 유튜브에다가 올리니까 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보면은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조회수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어쨌든 25명이니까 조회수가 25보다 작으면은 안 들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따지진 않는데 그래도 영상 올리는 거는 다 보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. 뭐 월요일에도 제가 월요일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보실 수 있게 그 전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 오셔야겠죠. 당연히 뭐 출석 체크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좀 봐야 좀 수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내용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에 올리는 영상은 꼭 보고 오시면 되고 네, 뭐 휴강하는 날에는 제가 출석 처리 다 하도록 하고 네, 여기까지가 우선 이 수업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됩니다. 너무 분위기가 네. 네.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? 질문?
궁금한 거? 뭐, 질문 없으신가요? 네, 네. 오늘 영상 강의 지금 다 나가나요? 아, 영상 어떤 진도요? 영상 올려주시겠습니까? 아, 근데 그 월요일에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고 수요일에는 그때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뭐 문제 못 풀었던 거 풀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했었던 영상들 보면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. 1시간 뭐 75분 수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75분을 다 안 채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렇게 하고 오늘은 뭐 여기 있는 거 다 안 나갈 거예요. 네.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있으니까 월요일에 한 것도 있으니까 뭐 여기 있는 거 다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. 혹시 원하셔서 그런? 네. 그리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린 거 진도를 제가 그냥 예상으로 써놓은 거여서 뭐 당연히 이 진도대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네,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, 좀 하다 보면은 보통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, 그렇지만 최대한 좀 이 진도 이 강의 계획서 올린 거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? 그리고 혹시 뭐 청강 하시는 분들도 수강생처럼 똑같이 뭐 질문하고 뭐 퀴즈 보고 시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. 뭐 청강하는데 나도 좀 평가를 받고 싶다. 나도 뭐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. 질문 더 없으신가요?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남은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. 네. 질문 정말 없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은 그래도 저번 시간에 한 얘기들이긴 한데 해석학 원에 대해서 좀 그래도 뭐 어떤 거를 다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뭐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을게요. 네.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당연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이 해석학 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게 이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냐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죠. x가 뭐 1로 가까이 갈 때 뭐 sin x가 뭐 어디로 가겠느냐.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게 좀 이제 제가 이런 말 많이 할 텐데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.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거리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뭐 1m 정도면 가깝다, 뭐 1cm면 가깝다,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. 뭐 누구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. 그래서 그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진도 나가다 보면은 저번 월요일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실수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.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거니까 뭐 수의 체계라고 부르죠. 뭐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자연수는 뭐 이름 그대로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숫자들이죠. 그냥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 되니까. 그리고 정수도 자연수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덧셈이라는 연산을 생각해 보면 보통 숫자 같은 거를 다룰 때 연산도 같이 다루죠. 보통은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해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덧셈을 자연수에서 우선 덧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 닫혀 있지 않습니다. 뭐 이것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뭐 덧셈에 대한 항등원, 역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일 거고 역원을 생각해보면 음수라는 게 필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에다가 뭘 더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되겠느냐 생각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걔는
자연수 안에 없어요. 그래서 자연수도 약간 좀 더 부족한 숫자들이구나. 뭔가를 좀 더 채워 넣어서 더 큰 체계를 만들어야겠다. 라고 해서 생각한 게 이제 정수고, 그래서 자연수로부터 정수 만들 수 있고, 그럼 이제 정수는 이제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, 덧셈 생각했으니까 곱셈도 생각을 해보면 뭐 3이라는 숫자에 대한 곱셈의 항등원은 뭐 1인데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 생각해보면 3분의 1인데 걔는 정수에 없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리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뭐 이것도 억지라면 억지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. 유리수 생각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데, 그럼 이제 유리수만으로 좀 다 됐냐? 유리수만으로 우리가 숫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든 수학이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유리수만으로 충분하냐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느냐, 이런 거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. 뭐 그 규류법 같은 걸로 처음 얘기하면서 이런 유리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찾는 거. 그래서 이런 제곱해서 2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수는 어쨌든 곱셈에 대해 닫혀 있고, 뭐 그렇다는 얘기는 곱셈, 나눗셈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. 근데 x를 2번 곱해서, 그러니까 자기 자신 2번 곱해서 2라고 하는 유리수가 되는 유리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유리수는 우리가 사칙연산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숫자인 거죠. 그러니까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. 유리수에다가 어떤 거를 더 채워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좀 더 큰 숫자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유리수를 확장해서 이 실수라고 부르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중간중간 얘기했었는데 그냥 이 유리수가 어쨌든 좀 부족한 숫자들인데 여기다 이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서 실수라고 부르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수를 보통은 이런 수직선에다가 많이 표시를 하죠. 그래서 그냥 뭐 숫자들을 다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유리수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뭐 여기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빈 공간을 잘 채워 넣어서 실수라고 하자. 근데 빈 공간이 어떤 게 빈 공간인지 몰라요. 그러니까 뭔가 비어 있는 건 알겠어요.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 없으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도 이제 빈 공간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분류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다 찾아라.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뭐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했었죠.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뭐 함수 fx를 모두 찾아라.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분류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유리수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 빈 공간, 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실수를 좀 엄밀하게 이 채워 넣어가는 방법, 우리가 이 채워 넣는 거를 컨스트럭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진짜 이 밑바닥서부터 유리수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이 책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8장인가 뭐 아무튼 뒷부분에 나옵니다. 뒷부분에. 그렇지만 진짜 만들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. 그렇죠? 뭐 이때까지 실수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민하면서 수학을 공부해온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잘 몰라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. 그래서 이 앞부분의 전반부에서는 실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뭐 뒤에서 제가 얘기해서 뭐 얘는 필드가 되고 뭐 순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적분과 미분 순서 바꾸는 건 우리가 아직 미분 적분 얘기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뭐 연속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1.4절, 5절 뭐 여기서 좀 자주 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 이 뭐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학을 좀
좋아하시니까 뭐 해석학 수업도 듣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카운터블 뭐 자연수가 뭐 카운터블 하다, 셀 수 있다, 뭐 실수는 셀 수 없다. 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둘 다 무한히 많죠. 당연히 유리수도 유한하지 않죠. 유리수 아니 그 뭐 자연수가 뭐 유리수도 당연히 무한한데 자연수는 유한하지 않습니다.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나요? 자연수가 무한히 많다. 생각해 보면은 유한하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뭐 귀류법 같은 거를 쓰는 게 좋겠죠. 유한하다고 가정하면 뭔가 모순이 생긴다. 뭐 이런 것도 뭐 금방 할 수 있겠죠. 뭐 자연수가 유한하니까 제일 큰 숫자가 있겠죠. 그죠? 뭐 100개면 100개, 뭐 5,000개면 5,000개면은 5,000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게 있을 겁니다. 근데 제일 큰 거를 항상 고를 수가 있나요? 제일 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항상 고른다는 행위를 우리가 뭐 여기서는 되는데 항상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잘 줘야만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죠.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체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. 뭐 해석학에서 좀 다루는 내용들이 그런 거랑 좀 가깝고, 그러니까 뭐 가까이 다가간다. 이것도 우리가 뭐 아마 x가 1로 갈 때 2x가 어디로 가겠느냐? 당연히 2로 가겠죠. 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.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는 않죠. 뭐 증명을 어떻게 하냐는 당연히 다른 문제인데 이거의 값이 얼마냐? 이거 당연히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니까 미적분학 시간 때도 2라는 숫자를 찾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. 당연히 2라는 숫자 답 찾는 거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. x가 1로 가까이 갈 때 2x가 2로 가까이 가겠느냐. 그러면 이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를 좀 더 잘 얘기할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할 만큼 얘가 가까워지면은 2x라는 또 숫자도 2에 가까이 가겠느냐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뭐 이제 연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에프실론 델타 논법 아규먼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뭐 그 무한히 많다는 거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아마 이것도 뭐 수학 뭐 관련 교양 서적 이런 거 보면 나와 있는데 힐버트의 무한 호텔인가? 그 방이 무한개인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다 그 방에 한 명씩 묵고 있어요. 그런데 한 명이 더 찾아왔을 때 그 사람한테 방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? 이미 방이 다 손님들이 다 차 있는데 한 명이 더 오면은 못 줄 것 같죠, 그렇죠? 모든 방이 다 차 있으니까. 그런데도 그 한 사람한테 방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주는 방법 아시죠? 뭐 1번 방에 묵고 있는 사람을 2번 방으로 옮기라고 하고 2번 방에 있는 사람도 3번 방에, 그러니까 뭐 방의 번호를 n이라고 하면은 n번 방에 묵고 있는 사람을 n 플러스 1번 방에 묵게 하면은 1번 방이 비는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그러면은 한 명을 해줄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 무한히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? 그러면은 뭐 여기서 무한도 이제 카운터블계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1번 방에 있는 사람은 2번 방에,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4번 방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짝수 번째는 다 채워져 있는데 홀수 번째는 비어 있죠,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홀수 번째 방에다가 주면은 된다.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뭐 그냥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방이 이미 무한히 많고 거기에 사람이 다 차 있는데 한 명이 더 왔을 때 방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, 이미 다 차 있어서 못 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줄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 1에서 주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전반부에서 실수랑 이 무한에 대한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좀 잘 우리가 수학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느냐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
길게 아마 해석학원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또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, 그래서 뭐 해석학의 주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뭐 엄밀하게 다뤄야 된다. 우리가 엄밀하게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다뤄야 한다.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쓰면 안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그냥 엄밀하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실수, 극한, 무한 얘네들을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지,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뭐 무한이 많다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무한을 좀 더 잘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해석학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뭐 월요일에 얘기하기도 했고, 뒷부분은 그냥 다음 시간에 제가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